주식 모르는 사람도 어저께 내 서울 갔다 왔지만 어떤 사람이 3개월 공부해서 4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내가 매일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그걸 왜 하냐. 애들도 이제 커가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밑가기만 하니 답답해서 못하게 몇 달 하거든요. 도박 같은 거라고 하지 말라고. 자꾸만 이제 마이너스만 되니까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를 들어보라 하는데 뭐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국! 만주! 동주가 왔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두 번째 솔루션 사연자분을 뵈러 또 저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공이 모임 때 200억 자산가에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겪고 주식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 재기를 꿈꾸시는 분이고요. 자세한 이 사연은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LS증권에서 강연회 하셨을 때도 이제 방문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네. 또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에세이 책도 선물을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예, 저도 기억났어요. 되게 좀 열정적이시고 다재다능하신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매매를 하시고 고충을 겪으시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집이 되게 궁궐 같네요. 그러니까요. 입구가. 역시 어머님 이거 약수하지만 아유, 선물 하나 뭘. 가져왔어. 아이고 그냥 아. 오셔도 되는데 뭐 하려고.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부산에서 전업을 꿈꾸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해본 매매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방향성을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솔루션을 신청한 거고요. 제가 주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솔루션에서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일 때문에 매매를 좀 잘 못하기도 했고 오전에 종배도 했다가 오전에 매도할 수 있는 거 하고 잠깐 단타 칠 수 있는 거 치긴 했었는데 그럼 그게 꾸준히 수익이 나세요?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이 났던 건 어느 게 수익이 났어요? 제가 21년도에 스윙 매매로 수익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얼마로 해서 얼마를 버셨어요? 2천만 원 정도로 1억 5천까지 4개월 만에 벌었거든요. 레버리지 안 쓰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1억 5천 되는 돈을 가지고 단타를 시작했는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단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넘게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깡통을 좀 차게 됐었죠. 그때부터 제가 사실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단타 강의를 듣고 그걸 따라 하려다 보니까 손실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리하게 계속 단타를 치다가 제 깡통을 쳤었습니다. 1억 5천에 다 날리신 거예요? 네. 21년도에 코로나장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고 회복장이죠. 예, 코로나 지나고 회복장이었고 그때는 시황이 종배 스윙하면 잘 맞는 장이었고 네, 그리고 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기 때문에 좀 하락장이라서 안 맞았는데 네, 단타하면서 레버리지 쓰면서 변동성해서 예. 다 날리신 거네요. 예. 23년, 24년, 25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계속 강의 들으면서 단타들 계속 쳤었는데 퐁당퐁당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는 잘했던 매매랑 못했던 매매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제일 잘했던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스윙을 했던 게 좀 잘했던 것 같고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셨어요? 지금 시드가 자체가 워낙 작아서 얼마 안 되지만 풀신용 써가지고 원금 대비 40% 수익은 났던 것 같거든요. 점 원금 찍을 대비 때 3, 40%만 뭐 한 13% 먹은 거 아니에요? 예. 80% 정도까지 찍었다가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 주식들이 꺾이는 흐름이길래 그냥 두산도 날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못한 매매는요? 못한 매매는 단타들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크게 날리면서 멘탈 나갔던 매매. 제가 멘탈은 또 잘 안 나가서 손절은 칼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손절은 칼같이 하는 편이고 최근에 돌파가 잘 안 통하는 걸 느끼면서 돌파는 좀 지향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전 주변에 주식으로 좀 잘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또 매매가 꼬이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는 조금 나빠지신 상황이시잖아요. 좀 소액으로 나도 이제 내가 롤모델로 바라보는 만주 선배님도 이제 뭐 몇십만 원으로 올라가셨고
수급단탕 선배님도 이제 수십 번의 깡통을 차고도 결국 극복하셔서 크게 되셨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망하면서 이제 좀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해낼 수 있다, 좀 이런 열망을 갖고 계속해서 좀 주식 공부를 하시고 좀 나아가시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깡통 극복 전문가잖아요. 금붕어 시절부터 제가 이제 저의 행적이 다 네프콘과 유튜브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바로 느꼈어요. 아, 이 선배님은 안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근데 그 이유는 선배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성 이런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내려놔야 돼요. 150만 원으로 만약에 내가 풀메이스를 쓴다. 그럼 한 개 베팅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 하루에 낼 수 있는 수익이 5만 원, 1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제 꾸준히 쌓아가서 거기에서 시드 머니를 올려가지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하루에 5만 원 벌어가지고 20거래일인데 손실이 날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한 달 열심히 해봤자 뭐 쌓이는 수익이 미미할 거란 말이에요. 2, 30만 원 벌 테고 남들은 요즘 같은 이런 불장 때 막 하루에 막 몇백, 누군 몇천 이렇게 버는데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막 빠지면 소액이라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회전율로 승부를 보려고 하게 되고 그게 함정이거든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내가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력 매매를 정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융통을 해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은 걸로 계속 쌓아가서 시드를 늘린다든가 이런 과정을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길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그 6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할 때 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한번 망하고 나니까 못 벌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 2, 30만 원 버니까 그동안 지나온 세월도 있고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온갖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내동매매가 터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착해 선배님한테 엄청 혼났던 게 이 그릇이 5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고 지키지 못하느냐 이 얘기만 제가 한 3번 뵐 때까지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납득이 되면서 좀 우상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냐 스윙이냐 종배냐 상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 안에서 승률을 높여서 내 시드머니에 맞는 수익금을 꾸준히 쌓아가면 길더라도 조금 지나면 무조건 풀리거든요. 드라마틱하게 풀리진 않겠죠. 갑자기 막 뭐 월천을 한다던가 이러진 못하겠지만 현실적인 삶으로 좀 바라보고 내 목표치를 먼저 수정을 해서 아, 내가 한 달에 3, 400 벌 수 있으면 주식으로 시드머니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면 2, 30% 수익을 내서 월급을 2배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저는 이런 과정이 출발이라 시작하는데 좀 과거에 너무 사업도 크게 하셨고 빵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더 내려놓기가 저는 힘들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인정하고 내려놓고 꾸준히 쌓아가는 게 첫 번째인데 이런 마음 정리가 먼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걸 제가 한번 과정을 겪어봐서 진짜 10,000원, 20,000원 꾸준히 쌓아가는 거 아무리 조급해도 좀만 참는 거 그게 진짜 우선 선배님 마음에 필요할 것 같은데 주제님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초반에 풀신용 때려갖고 반대매매 나가고 깡통 엄청 찼거든요. 그렇게 계속 날리니까 웬만하면 종배도 2종목을 하고 스윙도 2종목을 하고 확신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나눠서 들어가요.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월별로 내가 100만 원, 150 복리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최소 1년 걸리셔야 돼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뭐 주변에 아까 단타에 50억 벌었고 누구 벌었고 비교하는 순간 죽어요. 저도 제 제자들이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해. 아까도 뭐 누군지 얘기할 수 없지만 100억 때렸대요. 근데 종목이 저도 똑같아. 근데 그렇게 비교하고 때리는 순간 작살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때리다가 다시 낮췄어요. 출금하고. 왜? 남들이 많이 때리고 많이 벌고 주변에 돈이 많아도 왜냐하면 금수저 했었으니까 사업 잘 되셨으니까 포모 오고 현타 올 거야. 근데 그냥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저희가 깡통 찼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망했다. 저도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집에 돈 받으러 오고 그랬었어요. 와이프 울고 저도 막 찌그러져 있었고 그렇게 그 몇 년의 시간을 고통을 견뎌냈어요. 그러면서 일을 갈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세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잖아요. 천천히 가셔야 돼. 그냥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버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당연히 복리로 거기서 2배, 3배 벌었다? 운 좋아서 다 출금해야 돼. 천천히 계속 주식으로 나는 100만 원, 150만 원, 그 다음 뭐 200 이런 식으로 출금하면서 천천히 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2년, 3년 후에는 월 2, 300에서 월 500, 1000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요. 그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만주님 조언해 주실 거 있나요? 만주님도 예전에 뭐 대출 받고 고통스러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약간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냥 그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매달려서 했고 시간과 노력을 되게 많이 갈아 넣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맞아 떨어지고 운 좋게 잘하는 거 빨리 찾고 해가지고 올라온 케이스인데 지금 또 하시는 일이 몇 개 있으셔서 조금은 시간이 그러니까 바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감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열정이 되게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게 올라오시고 그래서 뭐 일단은 잘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조금 더 파보시고 뭐 그래도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하시는지 자세히 볼 거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한 번 더 그 본인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셨어요 지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수익이시네요?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일단 DIC도 그렇고 매매 종목들 자체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주도해줬던 종목들 로킷, 롯데에너지 이런 거 이런 데서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손절하신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이날도 한번 이렇게 하셔서 조금 수익 내셨고 종배하셔서 다음날 손절하셨고 이게 인벤티지랑 같은 날에 종배를 한 건데 단탕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나눠서 이렇게 했거든요. 뭐 지수가 전날 미국 지수가 떨어지면서 개파락해서 조금 버텨서 올라올 때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손절을 하려다가 그냥 저점 깰 때 시가를 깰 때 그냥 손절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미국 증시 하락하고 네. 개파락을 했다? 제 매매일지로 공부 많이 하셨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려왔을 때 저점 네. 깼을 때 손절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살짝 올라왔을 때 살짝 깠을 것 올라갈 같아요? 때. 네. 네. 그 차이가 되게 커요. 네. 그 1, 2%가 엄청 큰 거예요. 네. 롯데케미칼 이건 여기서 사셨네요 종배로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에 매도하셨고 네. 이건 왜 사셨어요? 이거 롯데케미컬도 전날 일봉이 이제 단기 신고가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를 하면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10월 달도 한번 볼게요. 일단 매매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시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게 스윙하셨다고 하셨죠? 꽤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풀신용으로 산 건 아니고 네. 불타기를 한 거거든요. 그 정고 좀 돌파하면서 산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뭐 분봉상에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서 불타기를 했었습니다. 7만 원에도 사시고 7만 7천 원에도 불타기로 사셨었네요.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불타기 하셨었고 그리고 이거를 며칠을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여기서 한번 비중을 한 주구나 한 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고점 갈 때 여기서는 그럼 매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에코프로의 상승을 기대했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예전에 한번 세게 올라오고 한 80만 원에서 횡보를 하다가 80만 원 뚫고 한 13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광기 슈팅 한번 예, 그거를 기대하고 GPU가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원전 100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놔두면 계속 가겠다. 큰 파동 한번 먹어보려고 풀베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이 이날부터 미국 나스닥이 아마 꺾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가 빠지진 않았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퍼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날 거의 시작하면서 다 던졌거든요. 잘 던지셨네요. 지금 보니까 아직 이거밖에 못 봤지만 그런 스윙 관점은 전 되게 좋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스윙이랑 아까 하셨던 종배 그리고 그런 좀 짧은 초단타 그게 한계자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일단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2주씩 또 들고 가시는데 거의 한 달이네요. 한 달씩 들고 가시는데 그 사이에 한 계좌에서 또 다른 걸로 이제 초단타를 하고 있거나 종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좀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스윙이랑 단타 종배는 계좌를 저는 구분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 흥하해운을 또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셨었네요. 이날 지수 빠지면서 해지 테마로 흥하해운 잘 갔던 날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이서 사셨어요? 해지로 해서 이제 갈 거라고 보고 한번 질러본 거거든요. 손절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됐네요. 한번 끌고 가보려고 했거든요.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해지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어차피 위에서 제가 못 팔아서 많이 산 것도 아니라서 한번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애매하다. 근데 이 선들은 대체 뭐예요? 이 빨간 거, 검정 거, 파란 거? 아마 피보나치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단타는 여기서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이게 그 2차 전지주들이 이날 조금 세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 넘은 상태였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눌림에 제가 좀 받았고, 수급도 들어오길래 얘 한번 받아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분할 매수를 좀 하다가 여기서 비중 줄이고 또 여기서 샀다가 저점 깰 때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보니까 좀 더 확실한 게 매매가 너무 짬뽕돼 있어요. 이거는 또 눌림?
낙주? 눌림 매매? 느낌이고 그마저도 이제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샀다가 눌려서 조금 더 샀다가 탈출기 해주실 때 탈출했다가 또 많이 눌렸을 때 다시 샀다가 많이 빠지니까 팔았다가 또 그대로 다시 사시고 또 파시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반등 다 나오니까 또 위에서 사시고 이거 되게 위험한 타점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종배도 하시고 스윙도 하시고 1분도 안 돼서 파시는 초단타도 하시고 뭔가 너무 많아요. 번잡해요, 매매가. 심지어 한 계좌에서 이렇게 이뤄진다는 거는 또 너무 소액으로 하셔가지고 금액이 더 와닿지 않으셔가지고 더 그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흥하이온도 지금 손절도 되게 칼같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것도 잘라야 되는 자리에서 안 자르셨잖아요. 흥하이온도 10몇 %까지 갈 정도로 매매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종목 축소뿐만 아니라 매매를 하나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아까 그 에코프로 BM 타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저 에코프로 BM 타점을 보면서 스타일이 딱 파악이 됐습니다. 저때 이제 2차 전지가 강세였고 예. 에코프로가 되게 강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에코프로 BM도 강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 하셨었으면은 예. 요렇게 차라리 오전에 개파락해서 여기를 넘었었을 때 이 네. 오전에 시가를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저는 인정. 예, 예. 근데 여기서 다 올라가고 받고 반등에 또 내릴 때 받고 손절 받고 손절.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던지실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릴 때 사셔야 예, 돼요. 예. 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14만 원을 돌파하든가 14만 2,500원인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매매 스타일은 안 돼요. 예, 예. 안 되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주식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시간대가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대 현재는 오전에 한 9시 반 정도까지 9시 반까지? 예. 그 다음 오후는 오후는 제가 오히려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이 몇 시까지 하세요? 정해진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한 저녁 7시 반에 8시 볼 수 있냐고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예. 딱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제 장이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 시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막 불장에 올라갈 때는 종배 스윙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꺾이는 장에서 스윙하기가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예. 이슈 있는 종목 당일 주도주 대체거래소 종배 네. 7시 반에서 8시 예. 그리고 아침에 매도를 하거나 아침에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본다면서요. 예. 예. 그때 또 시가 베팅 딱 두 가지. 네. 아예 스윙도 버리시고 네. 종배 대체고에서 아침에 매도를 하면 얼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이 빠진다, 종목이 없다, 무조건 매일 종배하는 게 아니라 네. 무포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무포로 가면 아침에 강한 종목, 수급 찌라시, 네. 뭐 뉴스 나왔던 종목이나 전일 미국장 대비 뭐 강했던 종목, 네.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원전주가 급등했다, 원전주 시가 베팅 하는 거고, 네. 뭐 테슬라가 급등했다, 2차 전지주 하는 거고, 네. 양자주가 급등했다, 양자주 베팅 하는 거고, 네. 뭐 지금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가 급등한다, 네. 제약바이오 순환매력 제약바이오 사는 거고, 네. 딱 제가 보기엔 종배 시가 베팅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돌파, 스케일, 눌림, 스윙 다 갖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환경이 9시 반까지밖에 못 보는데 뭐 장중 베팅을 하고 돌파, 스케일의 스윙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스윙도 지금 적은 시대에서 힘들어.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이 150이다. 네. 저는 종배랑 시가 베팅 딱 두 개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예. 지금 스윙 아까 보니까 뭐 한 종목이지만 스윙도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봤을 때. 근데 이거를 한 달 동안에 그 돈을 이제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대 시드에는 사실 크게 어울리는 매매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시드가 한 그래도 최소한 1,000은 돼야 약간 일부를 이제 써서 좀 연습 삼아서 해볼만 하지. 지금은 저도 선배님 말씀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종배도 뭐 12시, 1시 이렇게 애매하신 시간대에 하시면 아마 승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몇 개 수익 잘 내셨던 것 중에 뭐 3시 반에 이제 동시호가에 사시는 것도 있으셨고, 그리고 아까 뭐 시간이 많이 안 되시지만 뭐 7시 반, 8시에 잠깐 보실 수 있으면 그때라도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아니면 뭐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섹터에서 제일 뭐 유망한 종목, 수급을 봐도 되고 신고가 여부를 봐도 되고 그런 종목을 이제 한두 종목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매매를 또 동준님이 되게 잘 하시거든요. 동준님한테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세팅은 1000억 트레이더세요. 좀 장난인데 강의를 많이 들었다 하셨잖아요.
근데 피보나치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뭐 지지 저항일 거란 말이에요, 대충. 네. 대신 세팅 값이 매매가 안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미 본인의 주관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남의 주관을 그냥 내가 겉핥기로 배워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좀 특정 구간에 오면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분봉 거래대금만 봐도 막상 매매를 할 때 분봉 거래대금을 참고하지 않거든요. 많이 터지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구나 하지, 보통 저런 걸 넣어놓는 게 뭐 분봉 거래대금 터지면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울 때 저런 걸 수식대로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깡통을 쳤으니까 망한 거죠. 망하고 이제 다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이 받아들인 거예요. 수급단탕 이제 스승님이시니까 이제 수급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제가 길을 모르니까 똑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이제 조언을 들으면, 오늘은 무슨 종목을 바라보실까? 어디서부터 종가 베팅을 하실까? 2시부터 3시 사이에 할까? 동시 호가에서 할까? 아니면 대체거래소가 있으니까 뭐 7시에 들어가나?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왼쪽 화면만 봐도 세팅은 저보다 훨씬 좋으세요. 이제 미국 증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뭐 키움, 영웅문, 글로벌도 있으시고, 제일 문제가 근데 텔레그램이에요. 옆에서 계속 알람이 뜨거든요. 텔레그램으로 매매를 하면 후행이란 말이에요. 저거 삭제하세요. 저는 텔레그램 안 봐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거에서 보면은 유레카 이런 외칠 수 있는 흐름이 100개 중에 1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내 매매를 정립할 때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우상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매매일지를 봤을 땐 곧잘 하시는데 싶다가 흥하이온을 봤을 땐 이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에코프로비임을 봤을 때는 또 이건 무슨 관점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것저것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신 게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마음 비우듯이 기법이 아니라 방향성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롤모델을 한 명을 삼아서, 물론 만재 선배님도 종배를 잘 하시지만 이제 수급단탕 선배님 같이 종가 베팅 하나만 파겠다 그러면은 종배, 대체거래소 종배 딱 2가지 내 방향성에 이제 정립을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반복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지는 거 있으면 뭐 눌림으로 좋아 보이고, 오르는 거 있으면 돌파로 좋아 보이고, 상한가 갈 것 같으면 상따하고 싶고, 그게 더 슬럼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아까도 단탕 선배님께서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주식이 주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라 사이드 잡이니까. 그러니까 내 본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대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매매, 그거를 찾아서 이제 끊임없이 파고드시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다른 길로 한눈 팔지 않고, 그 과정을 갈무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NXT에서 수급 같은 거를 확인하는 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건 안 봐도 돼요. 그냥 3시 반에 확정치 보면 돼요. 3시 반에 확정치만 보면 되고, NXT는 뉴스가 나오거나 거래대금이 터져서 돈이 들어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고점이나 신고가, 라우드 피겨, 최근에 저항선, 뭐 최근에 지지 이런 거, 뭐 10,000원이면은 1,500원이 신고가다, 9,500원에 최근에 뭐 지지다, 10,000원을 돌파할 때 살 것이다, 뭐 1,300원에 종가상 안착을 했는데 1,500원에 신고가인데 1,500원에 뚫는다, 1,500원에 사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 시나리오를 하는 거죠. 차트를 보거나 수급만 봤을 때는 요새 장이 좋다 보니까 거의 다 신고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손절하더라도 신고가 종목 좋아해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그게 맞거든. 신고가도 여러 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보고 배팅? 그냥 지금 시황 섹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저번 달이랑 11월 초까지만 해도 뭐 반도체 관련주 다 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든 하이닉스 하든 그 외 중소형 반도체. 자, 이틀 전부터는 뭘까요? 바이오. ABL 예. 바이오 외 제약 바이오 다 하면 돼. 그렇게 시황 중심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 전전 달로 가면은 조선이나 예. 원전, 그 전에 가면 방산, 이런 식으로 그 달의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네. 거죠. 그럼 돼요.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 당일이나 뭐 이제 뭐 며칠 뒤에 발표될 호재 같은 게 없어도 그 섹터 자체가 좋으면은 베팅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보면 어때요?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수도 꺾이죠. 네. 그럼 지수 관련주는 멈칫해야겠죠. 예, 예. 근데 ABL 바이오가 3.8조 1112 예. 기술 이전에 오늘 지분 투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그 외 신약 관련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즈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순환매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네.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예.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네. 선택과 집중, 종목 압축 대응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수급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제가 다들 이렇게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면 네, 이게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겠지.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은 오래 했는데도 맨날 못하니까 내가 그만해라 맨날 그러는데, 아니 돈만 자꾸 잃는 걸 내가 왜 하냐고. 도박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요번에도 서울 갔더니 하나도 주식, 여기 앉아서 드세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3개월 해갖고 4억을 땄대.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밑가부만 있으니 내가 보는 내가 이제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한다니. 근데 우리 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익 나는 걸 못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답답해서 못하게 몇 달 하거든요. 도박 같은 거라고 하지 말라고. 자꾸만 이제 마이너스만 되니까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를 들어보라 하는데 뭐 비전이 있어요? 누구나 벌 수는 없어요. 제가 내년이면 이 주식 쪽에서 20년을 있었거든요. 저도 한 수십 번 깡통을 찼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까지 갔었어요. 저는 자살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5년 동안 깡통 차면서 다시 밑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성공하실지 안 하실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말리셨고 반대하셨고. 그래서 그렇죠. 5년 동안 저는 진짜 인연을 끊었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신용불량을 됐으니까 아버지도 뭐 오지 말라. 난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를 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딱 솔루션을 보고 매매하는 걸 보니까 날릴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헛똑똑이에요. 맞아. 지식이 너무 많아. 그냥 피곤해요, 이런 스타일이. 왜? 너무 많으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제가 명확하게 이건 하지 마세요. 아예 얘기를 했어요. 왜?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가지 매매. 오후장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것만 하는데 환경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침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후장 장 끝날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파고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멘탈도 잡아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것만 하시면은 저는 월급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저 친구들처럼 뭐 월 1,000, 2,000?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다만 2, 3년 이렇게 가면은 월 500 정도는 충분히 저는 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저도 파산 신청을 해서 망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몸 믿고 그러겠지만 한번 짧게라도 한 1년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시드 적은 금액이 깡통 차면 미련 없이 안 한다고 그렇게 그 정도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셔야 돼. 욕심쟁이셔 지금. 5년 깡통 차고 이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면 다행인데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만 되니까 내가 매일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그걸 왜 하냐. 애들도 이제 커가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밑가기만 하니 이걸 과연 붙잡고 있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이면은 그래도 주식을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못 돌이킬까?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지금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하잖아요. 하루에 꾸준하게 5만원, 10만원으로 벌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으실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일도 해야죠. 그래서 투잡하시라고. 대리운전 하세요. 그거를 상세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후랑 오전 매매만 하시라는 거예요. 투잡하셔야 돼. 같이 노동으로 수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몇백만 원 벌자고 그걸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몇백만 원이지 한 달에 2, 300씩 1, 2년 번 사람은 그걸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수억까지 가고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는 저도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고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벌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뭐 한 달에 수천에서 억까지 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시작이 중요한 거고 그 시작했을 때 1, 20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오분길에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포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볼 때는 막 던져버리면 딱 좋겠구만. 근데 열정이 엄청 넘치세요. 그러니까 고집이셔요. 근데 이거지 뭐 십몇 년을 했는데 안 되니까 까먹을 거 다 까먹고 이제 돈도 없고 어째야 돼?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걸 보니까 그 열정이 조금은 아쉽게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한번 그거 바로 잡아보시고 그 길로 가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죠. 네, 가능성은 있어요. 매매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10년의 시간이 헛되지는 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다 해보려고 해서 그러는데 딱 오전오만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투잡도 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근데 그래도 1년 더 해봤는데 그래도 성과가 없다. 그럼 어머니 말씀 뭐 따라야죠. 방법 있습니다. 그쵸.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잡고 있으면 뭐해. 그렇죠.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주식 모르는 사람도 어저께 내가 서울 갔다 왔지만 어떤 사람이 3개월 공부해서 4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막 아줌마들 보면 한 달에 뭐 이렇게 재미로 해서 300씩 이렇게 번대요. 시장 반찬값을 번다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나는 포기를 하라 이거죠. 운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일단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때가 조금 하다 보면 이 끝이 없어요. 야 동주야 일로 와봐. 임요한도 이긴 되게 유명한 600으로 해서 올해만 한 1억 2, 3천 벌었어요. 지금 한 반년 좀 넘어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또 잘할란지 어떻게 될란지 그거는 또 모르죠?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자신만의 그런 매매 기법 원칙을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분도 쉐이퍼님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 좀 해드려. 어머니 너무 걱정하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는 선배님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선배님이 잘못한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삶의 과정은 모르지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전 솔직히 주식으로 다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배우지 못했으면 저도 좀 힘들었을 거다. 더 힘드신 싸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면 월급만큼 부업이 될 수 있는 건 10%? 그 중에 5%는 좀 더 이제 잘 되는 사람? 뭐, 한 1,000만원? 1% 정도만 이제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자꾸 삶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갑자기 막 빼고는 벌 수 없잖아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확률 싸움을 해서 정말 가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루 1, 2만원 해서 5, 60만원 싸가 어머니께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죠. 반찬거리 좋은 거 하나 사와서 어머니 이달에 얼마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풀고 믿음을 쌓아가셔야 돼요. 용기 내신 거잖아요. 용기 내셔서 이렇게 소통하고 솔루션도 받으시고 그런데도 뭐 3개월, 6개월 했는데 발전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길잖아요 삶이. 어머니 말씀대로 주식이 아니더라도 삶은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테고 다른 일을 하셔서 또 더 잘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로 열정과 이제 노력과 했는데 인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놓는 것도 저는 용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기한을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반년, 1년 이렇게 참아줄 수 있는 기간. 오랜 시간은 여지껏도 이제 버려왔기 때문에 한 15년이라는 세월을 봤거든요. 나는 이제 당장이라도 끊었으면 좋은데 연장을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진짜 단시간에 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몇 개월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도 없어가지고 난 6개월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이요? 네. 그럼 6개월 딱 정하세요. 그리고 3개월 좀 혼자 해보시고 동주 번호하니까 오전후 하시고 3개월 후에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매매일지 매일 쓰시고 그래서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안 되시면 포기하세요. 깔끔하게. 그래야 내가 보기엔 후회가 없어요. 그럼 그때 미련 없이 그냥 딱 내려놓고 인정하세요. 근데 6개월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제가 볼 때 충분해요. 6개월 안에 뭐 멀쩡하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면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2, 300만 벌어도 주말에 알바를 안 할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참고 올라가셔야지 선배님이 노력에 달렸으니까 어머님한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이게 주식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도박처럼 보이세요. 그런 요소가 존재를 하니까.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수입으로 증명을 해야지 뭐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함께 고통스러우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서 증명을 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들 다 주식은 도박이라 그러고 주식하는 사람 치고 잘된 거 못 봤다고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빨리 그만뒀으면 했던 거죠. 잘만 되면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 저희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6개월만 한번 옆에서 지켜봐주세요. 좀 이렇게 좀 푸시 좀 해주세요.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단타왕님 말씀처럼 이제 시가 베팅, 뭐 종배 위주로 해서 딴 건 다 버리고 그거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일지 쓰고 있어요? 예. 블로그 있어요? 예. 다시 쓰세요 그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동네 솔루션 보면